진도별 모의고사와 이제 후반기 마지막에 있는 모의고사 시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제 모의고사도 그렇고 채점을 결국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채점을 하게 되면 당연히 틀린 부분이 많으면 속상하게 되고 틀린 부분이 너무나도 또 많았을 땐 좌절하게 되어서 여기서 그만할까? 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난 분명히 이렇게 구조화 자료 너무나도 잘 활용해서 다 암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 풀어보면 와장창창 비가 내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진도별 모의고사 때 이제 재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암기를 초수 때부터 정말 좀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한 80%는 암기가 조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 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지에 바로 답을 적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이를 활용하거나 패드에다가 답을 적는 등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저는 여러 번 풀어서 답을 확인하고 맞고 틀리고를 보는 것보다는 그 문제의 답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지문들이 동건쌤을 활용하셨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초점을 두고 보았어요. 그래서 답이 맞고 틀리고보다는 이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지문에는 어떤 장치들이 사용되었는지,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답이 되는지를 조금 역으로 좀 생각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못 읽은 것이나 그 다음에 어떤 답을 적어야 하는지 알지만 명칭이 기억나지 않는 것, 그리고 단계명에 해당하는 특징을 한 개만 암기하여서 이외의 특징에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 연결하지 못해서 틀린 것, 그리고 기본서에 있었지만 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서술한 후에 그 부분에 채우기 위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답을 매기고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확인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조금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시즌에서 점수를 굳이 따지자면 한 65점, 82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초수 때는 당연히 이 점수보다 더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모의고사의 점수가 과연 시험에 당락에 좌우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초수 때는 모의고사 점수가 굉장히 낮았지만 그 점수보다는 좀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이 모의고사 점수는 정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때는 이제 거의 모든 공부를 어떻게 보면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지 새롭게 암기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 때 모의고사를 풀 때 약간 문제의 답이나 이론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러한 수단으로 모의고사를 조금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일단 서술이니까 적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시험장에 가게 되면 시험지는 이렇게 큰데 책상은 되게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다 보면 삐져나가기도 하고 넘겨서 볼 때 너무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크기에 맞게끔 시험지를 접는 것부터 제가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한히 시간을 주어서 푸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동안 완벽하게 16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제 점수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험 용지를 내가 풀기 좋은 방법으로 접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푸는 것은 당연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저는 답지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글씨를 적을지도 되게 많이 써봤어요. 1회차에는 좀 큼직큼직하게 써보고, 또 2회차에는 되게 작게도 써보고, 3회차에는 이제 제가 평소에 쓰는 글자 크기대로도 써보고,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자를 사용하여서 두 줄 끊는 걸 굉장히 최소화했었어요. 초수 때 제가 자를 사용해서 그어보니까
이 간격에 이등분을 맞추기 위해서 애쓴다고 시간을 무슨 3분, 5분을 허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제 답을 써서 그 답이 중요한 건데 되게 줄에 굉장히 연연해 해가지고 자를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한 칸에다가 문장을 간략하게 적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은 역시나 길어지지 않게 짧게 적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길게 적힌 문장을 줄이는 연습을 통하여서 자를 긋는 시간에 문제의 한 글자를 더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 정리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샅샅이 보지는 않았고요. 실수로 틀린 것이나 문제를 잘못 읽은 것은 조금 제외하고 진짜 내가 몰라서 틀린 부분만 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기본서, 구조화 자료를 넘나들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에 할애하는 시간은 총 한 일주일, 하루 6시간만 할애했고요. 그 나머지는 당연히 기본서 돌리는 데 시간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배분하여서 투자했던 것. 다음으로는 문제 분석입니다. 틀린 것을 암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틀렸는지 생각해보면서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첫째, 틀린 문제마다 틀린 이유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답은 고려하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바로 답으로 적었다. 비슷한 특징인 개념을 혼동했다. 기본서의 예시를 잘 읽지 않았다. 지문을 잘 읽지 않았다 등의 원인이 있었어요. 둘째로는 그 중에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발생한 틀린 이유를 고르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번 주에는 그 이유를 보완하기 위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본서의 예시를 잘 보지 않아서 틀린 문제가 많다면 이번 주는 모든 과목에 기본서의 예시를 중요하게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용어가 틀린 한 주차가 많다면 이번 주의 공부는 용어를 손글씨로 모두 인출하면서 공부하기도 하는 등 매주 공부법을 다르게 설정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공부 방향이 잘 맞는지도 항상 점검할 수가 있고 기본서를 여러 각도에서 회독하게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즐겁게 기본서를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빨리빨리 공부법입니다. 계획에 융통적이신 MBTI가 P이신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집중력이 쉽게 흐려지고 루즈해지는데요. 이 순간 바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본서를 읽다가 집중이 안 되면 고시문을 암기하고 암기하다가 또 집중이 안 되면 인출을 하고 인출을 하다가 또 인출이 재미가 없으면 다시 기본서를 읽어보고 하면서 공부를 빨리빨리 돌려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과목에 흥미가 높아져서 집중력이 다시 생기고는 했고 루즈해져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아껴서 집중도 높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병행하면서 6, 7월에는 150시간, 8월, 9월에는 200시간, 10월에는 250시간 정도 공부하였는데요. 재수랑 삼수 때 희소모고는 상위 20%, 2%, 시험은 3.1점 높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었던 방법인 것 같아요. 진도별 모의고사 때 저는 요일마다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고 자가채점을 한 뒤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가채점을 할 때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수로 틀린 건지 모르는 것이었는지 오개념 때문이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실수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실수 리스트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답을 썼는지,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최종적으로 모아둔 실수 리스트 중 일부인데요. 특히 저는 차이점을 써라 라는 문제에서 정의는 잘 써놓고 용어를 잘못 매칭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 알면서 실수로 틀리면 그보다 더 억울한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에 적어두어서 다음에 또 이런 유형이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임용 시험은 결국 시험 당일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수 재수 때 문제를 계속 잘못 읽어서 실수를 한 때가 많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러 합격수기를 찾아보았는데 그중 한 선생님의 방법이 저에게 딱 맞았어서 이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를 읽을 때 근거가 되는 부분은 세모 표시, 답으로 써야 하는 부분은 네모 표시, 조건 부분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에 나타난 예린이의 공격성 유형 한 가지를 쓰고 그 유형을 사례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근거가 되는 부분인 기억의 세모, 예린이의 공격성 유형의 네모, 한 가지의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와 관련지어의 세모, 설명하시오의 설명에 네모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나만의 방식으로 표시를 했을 때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실수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작년 시험을 제외하고 최근 기출 경향을 보았을 때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저는 21년도, 22년도 시험처럼 서술형이 많이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자 서술형 문제를 충분히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모 시기 때부터는 오전에 서술형 문제만 따로 풀어보는 시간을 매일 1시간씩 가졌습니다. 진모에서 다시 풀어보면 좋을 문제를 체크해두고 오전에 그 부분만 따로 빈 종이에 풀어보았습니다. 답안은 이쌤 모범 답안을 참고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서술형 답안 틀에 맞추어 적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서술형 답안 틀을 만들어주면 나머지 내용은 끼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서술형 문제가 나와도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또 유형을 써라, 원리를 써라, 단계를 써라 라고 하는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위에 무조건 모든 단계, 유형, 원리를 써두고 답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씩 X 표시해가면서 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답을 적어버리면 무조건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일수록 그리고 간단한 문제일수록 침착하게 왜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지문과 비교를 하면서 답을 도출해 나갔습니다. 모든 답의 힌트는 지문 속에 있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근거 찾는 연습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전범위 모의고사 기간에는 5일 동안 전 과목을 1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본서를 회독하고 토요일에는 모의고사를 풀었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하루에 몇 과목씩 보는 게 지겨워져서 저는 전 과목을 5일치 분량으로 나누어서 매일 전 과목을 조금씩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에는 사상 파트에서 고대 중세, 교육사조, 코메니우스 부분만, 발달 파트에서는 개념 및 원리, 성숙이론, 동물행동학적 이론만, 놀이 파트에서는 놀이의 특성, 놀이 관련 요인만 이런 식으로 합쳐보면 많지만 과목마다 따로 떼어보면 적은 분량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기간에는 꼭 실전 연습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구름이로 실제 시험 시간표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고 답안을 교환해서 채점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시간 분배도 철저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21년도, 22년도 시험에서는 21년도, 22년도 시험을 칠 때
시간 분배를 엉망으로 했어서 바로 답안지에 옮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시 40분부터 55분까지는 1번부터 4번 문제 풀고 55분부터 11시 10분까지는 1번부터 4번 문제 답안을 작성하고 11시 10분부터 25분까지는 5번부터 8번 문제 풀고 11시 20분부터 40분까지는 5번부터 8번 문제 답안 작성하고 마지막 10분은 못 풀었던 것, 헷갈렸던 것 다시 풀어보고 총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한 결과 시험장에서도 연습한 대로 똑같이 시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전범위 모의고사 기간에는 무조건 반복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기 싫어도 끝까지 기본서를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첫 단원인 사상이나 신체 운동 건강 부분은 빠삭한데 강론 맨 뒷부분인 자연탐구나 교육과정 부분을 공부할 때면 의지가 약해져서 공부를 하기가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자연탐구 교육과정 부분을 그래서 전과목을 해독할 때 자연탐구와 교육과정 부분을 먼저 첫 번째로 공부를 하는 등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공부도 해보았었습니다. 모의고사 때 오답 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틀린 문제를 따로 오리거나 캡처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오답 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대신 틀린 개념이나 새로운 예시 같은 거는 기본서에 따로 적어두어서 기본서를 계속 회독하면서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모 때와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는 따로 체크를 해두고 매일 서술형 공부 시간에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9월부터는 막판 스퍼트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간을 암기하면서 보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 가기 전에 샤워하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머리를 말리면서 그리고 스카이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는 순간까지 계속 개념을 외웠습니다. 1분 1초가 소중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개념을 외웠습니다. 나중에는 꿈속에서도 개념을 외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이 부분 더 자세히 볼 걸 이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중요도를 따지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매년 이 부분은 나오지 않겠지? 라고 대충 봤던 부분에서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우기 싫어도 꾹 참고 웬만해서는 다 보려고 했습니다. 이 시기의 추천 스터디는 모의고사 채점 스터디와 쪽집게 스터디인데요. 먼저 모의고사 채점 스터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마다 3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추어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스캔해서 PDF 파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제가 오늘 채점해드려야 하는 선생님의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굿노트를 활용해서 채점을 진행했습니다. 틀린 것을 채점할 때에는 키워드 부족, 문제에서 벗어남 등 그 틀린 이유를 써드리고 간단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에서 키워드가 빠졌을 때에는 키워드도 함께 적어주고 그리고 예상 점수까지 적어주었습니다. 이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서술 답안을 쓰는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론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정교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틀린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고 이론을 더 정교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쪽집게 스터디는 1차 시험 5일 전에 했던 스터디로 올해 진짜 나올 것 같은 이론만 뽑아서 내보는 스터디였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짝 스터디로 진행했고 각자 전 과목에서 6문제씩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 정한 시간까지 카톡을 보내놓으면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이나 이동 시간 때
말로 내뱉어 보면서 마지막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진도별 모의고사 때는 개론 하나, 강론 한두 개 정도의 기본서를 회독하는 기본 공부 이외에 하루에 진모를 10문제로 한정하고 최대 2시간 정도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범위만 암기한 후에 최대 2시간 정도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풀면서 원하는 답은 무엇일까?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바뀌어서 지문에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 왜 다른 것은 답이 안 될까? 어떤 틀로 작성해야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일까? 등을 고민하면서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범위 모의고사 때는 정말 지옥의 2달처럼 쉬는 시간 거의 없이 밥 시간도 줄여가면서 정말 지독하게 공부하고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모 직강을 들으면서 실전 연습을 최대로 한 것이 시간 분배나 긴장감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